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말이지요. 3월 8일 지기현이와 심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었습니다. 둘이 합작품이었죠. 네, 3월 8일에. 그런데 윤석열이는 당시에 이제 그 수감되어 있었는데 풀려날 거를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애초에? 예, 그게 뭐냐? 3월 7일, 그러니까 풀려나기 하루 전이죠.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변호사들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네. 마라톤 접견을 이어갑니다. 안 끊고? 안 끊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혜 의혹 이런 얘기는 뭐 식상하니까 알 필요도 없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 이 자식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심우정의 작품이니까. 그렇죠. 지기현, 심우정, 윤석열 뭔가 이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마라톤 접견을 하고 딱 풀려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기현이 그 다른 분의 판단- 의견. 이거 진짜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날이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원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면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해도 밤 11시가 넘어가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기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밤 11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록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기록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를 작성하고 새벽 5시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인의 면회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했던 그 교도관들은 뭔 죄예요? 6시 되면 퇴근하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지 않았으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면회를 할 가능성이 낮다. 그건 네. 결국 심우정이나 지기현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네, 없죠.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고요. 이 긴 거를 저는 이제 축약하느라 밤을 셉니다. 근데 이걸 다시 늘려놓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그러고 나서 풀려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심우정, 지기현 그럼 변호사들이 미리 이제 합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기밀을 유출을 한 거고 어디서부터 짜고 했는지, 그러면 지기현이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기현의 휴대폰을 까보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기현, 심우정 그리고 이 변호사들 휴대폰 번호를 까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희구 폰을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2월에 강희구가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줬잖아,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 그걸 썼으면은 어. 귀현아, 아 그래 구치소 안에서? 그래 귀현아 알았다, 그래 그럼 그쯤으로 잡고 있을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우정아, 와. 그래 아니 뭐 귀현이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즉시한 거 안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거기서 핸드폰 그렇지. 받아갖고 핸드폰으로. 강희규한테 받아갖고 귀현아 그래 룸 싸움 가자니까. 그래 나도 가고 싶지. 나가야 가지 이놈아. 예를 들면 아니 핸드폰은 들어간 게 확인된 거는 맞다고 나오니까 보도가. 그렇습니다. 핸드폰 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를 좀 통해서 들여다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전대미문의 어떤 계산법으로. 근데 사실은 석방을 웬만하면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기본적인 그렇죠. 그 법리적 관점, 법률가 출신이라고 한다면.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새벽 접견을 하면서 그거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요.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은 석방 되겠어? 그리고 이제 적당히 접견 마치고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접견을 하고 규정을 어겨면서까지 접견을 하고 뭔가 이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즉시한 걸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했어. 법률가들도 심지어 법률가가 이해 더 이해 못하는데 못했어. 예, 더 이해 못했죠. 예. 근데 일련의 과정에서 또 이 접견 기록을 또 이제 숨겼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이렇게 새벽까지 이어서 접견하지 않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의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민적 의혹들이 이제 굉장히 좀 증폭되는 것 같고요. 증폭됐죠. 예. 이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 차원에서요? 네. 네.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님입니다. 네.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냥 뭐 넥타이 매는 분 아닙니다. 네. 네. 자, 당 차원의 대응 얘기해 주셔야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내 부대표 사실 네. 여러분 계세요. 내가 아는 부대표는 한 분이잖아요. 언어부대미야. 아니야. 그건 오광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그 3특검에 대한 그 법 개정안을 이제 냈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 중이고요. 잘하셨더라. 사실은 애초에 발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너무 많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애초에 법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혹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하고 인력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 네. 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소위 플리바리기닝 조항도 이제 포함시켰거든요. 자백하면. 예,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내용들을 제보해라. 그러면 필요적 감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까지 네.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내밀한 사항을 알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근데 제가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 플리바게닝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백하면은 이제 조금 감경해주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이가 플리바게닝 활용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제가요. 안 되지.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셨죠? 플리바게닝.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어떻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게 그 윤석열의 범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필요적 감경은 하겠지만 네. 하더라도 거기서 뭐 대동소이 하겠죠. 아,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보통 플리바게닝을 어떻게 하냐면 좀 이제 혐의가 낮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죄형을 조금 낮게 해주면서 더 큰 사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 보통 어떠냐면 네, 그 다른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이 시켰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좀 감면이 가능하고 대신 윤석열을 처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형량이 높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플리바게닝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가장 수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은 뭐 플리바게닝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 봐야죠.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네. 아우, 다행이네. 근데 보통 마약범들을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잡잖아요. 맞습니다. 아.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플리바게닝.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안 야! 됩니다. 지금 안 된다 했잖아. 댓글 올라오고. 궁금했어. 아, 나 네, 진짜 네. 궁금한 건 다 알고 가야 또 종편에서 아, 나오지. 종편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이제 풀려납니다. 윤석열이가 3월 8일 풀려납니다. 지금부터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네. 풀려난 직후 3월 13일에 경호처가 끔찍한 내부 문서를 작성합니다. 풀려나고 5일 지나서 5일 지난 거야. 네. 이 끔찍한 내부 문서야. 네. 경호처 내부 문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경호 작전용 자동 소총 교체 사업 계획.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 운영하는 건데 요거 수량을 5.56mm 자동 소총 150정, 9mm 자동 소총 5정을 22억 5천을 들여가지고 교체한다. 자, 이걸 누가 결제했나요? 본부장 이광호, 김성훈 차장. 와, 얘네들 자, 결제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구매하려고 했던 총 오늘 최초 공개됩니다. 언론에서. 그래요? 예, 윤건영 의원실에서 저희가 자료 제공 받았습니다. 최초의 공개입니다. 야, 이거 누구 죽이려고? 와,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사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찰들이나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이런 총들을 산 거죠. 이거 와, 얼마나 이 황당한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이게 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김성훈, 이광우 네. 얘네들을 세 차례나 구속 못 시키게 했잖아요 검찰이. 그러네요. 그 사이에 총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앞 과정을 보시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어떤 그 보여줬지. 네,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네. 지시도 받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아, 맞아. 요 모습 보여줬었어. 네. 요 이거 미쳤어 이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석방이 됐어요. 네. 석방된 직후 5일 뒤에 이런 조치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를 보면은 결국 소총 사용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한 건데 이 소총이요. 1분에 한 1000발 정도 발사되는 예. 소총이고 그러네요. 특수부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소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호 목적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유혈 충돌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극악한 행태들이죠. 예. 예, 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제 교체 사업 계획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기존의 소총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제 유사시의 화력 증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탄핵당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태였었거든요.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 아, 직무 정지 상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경호처장도 없었어요. 본인이 직대예요. 상사가 없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이 없는 거고 경호처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사가 없으면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맞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러네. 보고서에 써 있었지만 그러면 했어야죠. 근데 안 했거든요. 이때 계획서만 세우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추진은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와, 그러니까 걱정을.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요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김성훈이 얘네들 다 구속 사유가 지금 차고도 넘친다, 빨리 구속해야 된다, 위험한 인물이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서버 삭제한다 정도였어. 맞아요. 근데 어, 알고 맞아. 봤더니 총을 준비해. 누구를 죽이려고 얘네는 내란에 이어서 내전까지 준비했던 거야. 종편에서 얘기 좀 해. 제가 과거에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된 다음에 가족 경호부 가지고 큰 소리를 막 소리치면서 막 갈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총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일환인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잘못된 거는 군인도 경호처도 경찰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다?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이 사형감 좋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구속 안 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윤석열 옆에서 계속 경호를 하게 놔뒀잖아요. 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 질문이었고요. 그래. 아니 꼭 얘기 일을 안 하셔도 출연료 나가요. 예, 아니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긴 예, 하지만 너무 감사하지. 죄송합니다. 네.